위치는 우선은 퀘벡주에 속해 있고 캐나다 전체 지도로 보시자면은 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몬트리올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진 스탠스테드라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가 미국에 있는 버몬트주랑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스테드 컬리지가 이름이 컬리지라서 혹시나 이제 혼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100년 이전에 이런 학교들은 컬리지라는 그 용어를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컬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스테드 컬리지는 그래서 올해로 150주년이 되었고요. 1872년에 설립된 만큼 캐나다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전통 있는 학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딩 스쿨로 돼 있고 국제 학생들은 대부분 다 보딩을 하고 있고 만약에 부모님이 같이 오게 되신다면은 또 이렇게 집에서 통학을 하던가 보딩해서 안 지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국제 학생들은 다 보딩을 하기 위해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을 자체가 몬트리올은 아무래도 대도시지만 스탠스테드는 굉장히 좀 시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도 약 3,000명 정도의 주민으로 돼 있고 동네에 대해서 간략히 또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슈퍼스토어라든지 이런 큰 마켓은 있고 또 학생들이 어쩌면 이제 한국 음식이 또 그리워서 그런 것을 구매하려면은 아시안 마켓이 또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숙사에 살면서 주말에는 다 같이 근처에 있는 도시에 가서 또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한 환경이고 또 되게 조용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에서 12학년까지 남녀공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학생 수는 약 280명 정도. 그리고 미국과 다르게 캐나다는 원래 영어랑 불어를 공용어로 정해놓은 국가이기 때문에 불어도 같이 쓰긴 하나 스탠스테드 컬리지는 몇 안 되는 사립학교로서 퀘벡주에서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불어 같은 경우는 한 학년당 필수로 한 과목씩은 들어야 되지만 국제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가는데 그 점수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어를 또 배우면서 제2 외국어로 불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당 이런 어드바이저가 배정이 되는데 한국에는 담임 선생님이 있는 학교들이 있다면은 이런 국제학교라든지 북미 쪽에 있는 학교에는 어드바이저랑 그런 카운슬러가 학생들을 부모님 대신에 이렇게 케어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클래스 규모는 주니어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13명, 시니어는 15명, 그리고 어드바이저랑 학생 비율이 약 1대7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280명 중에 약 3분의 2가 캐나다 그리고 미국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국제 학생들은 약 22개국, 멕시코, 라틴,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학생은 지금 5명이 재학 중이에요. 대부분 국제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고 남녀 학생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스테드 컬리지가 비영리 학교이기 때문에 동문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사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대부분의 비용들이 다시 재투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문 학교들 그런 CAS라고 해서 CAIS라고 해서 공인된 재단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속한 몇 안 되는 학교 중 하나이자 또한 미국 북동부 쪽에 NEASC라는 그런 명문 고등학교들의 또 그룹에 속해 있는 유일한 캐나다 학교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교장 선생님부터 직원들까지 다 만나봤는데 굉장히 다 친절하시고 열정적이시고 자기가 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자부심 갖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도 피드백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또 미국 학생들도 많이 있는 만큼 미국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 따로 상주하는 카운슬러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 대학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께서 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방학 때 학생들이 매번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시다면은 그런 짧은 방학들은 스쿨트립이 준비되어 있어서 근처에 있는 뭐 퀘벡시티라든지 버몬트주에 있는 다른 스키장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 그리고 토론토나 이런 나야가라 폴스 그런 여행지들도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방학 동안 다녀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거의 의무적으로 스포츠나 클럽 활동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또 자습 시간이 있고 주니어와 시니어 학생들은
취침 시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을 진학하는 것과 미국 대학 진학할 때 그렇게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 약간 다르다는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7, 8, 9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 준비를 하는 과정보다는 적응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카데믹에만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에서 많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0학년부터 Career Education Class라고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과 과를 천천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운영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대학으로 좀 먼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SAT를 훈련해 볼 수 있는 PSAT라고 학년에 준비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11학년이 되면서부터 캐나다 대학으로 갈지 미국 대학으로 갈지 동시에 준비할 수도 있는데, 카운슬러들과 전략을 잘 짜서 레주메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학교마다 또 필요하다면 인터뷰 같은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와주고, 학교들이 와서 홍보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참여해 볼 수 있는 Future Fest 같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원서를 어떻게 접수해야 되고, 미국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본격적으로 SAT 준비를 도와주며 학교 자체적으로 SAT 센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또 학교에서 신청해서 SAT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혀있는 Naviance는 학교들을 본인이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저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학년이 되면은 원서 접수를 원하는 곳에 시작을 했을 텐데요. 캠퍼스 투어스라고 해서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학교들의 캠퍼스를 미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저희가 준비해 놓은 워크시트도 있고, 또 그 학교들을 비교해 놓은 차트, 지역별로, 과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차트도 있고, 원서 접수를 캐나다 대학은 12학년 10월, 미국은 또 11월, 밖에도 유럽 대학이나 아시아권 학교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2학년이었던 학생들이 합격했던 대학들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학교가 캐나다보다는 많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더 많고, 캐나다에서는 같은 주 안에 있는 맥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 주립 때부터 아이비리그까지 학생들이 그런 에세이를 준비하는 거를 US 카운슬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에세이부터 원서 접수까지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고, 그리고 스포츠나 클럽 활동하는 것도 대학교에서 비중 높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운슬러가 또 추천해줘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캠퍼스 사진인데 자연 속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되게 보기 드문 광경이죠. 시니어, 주니어 분리된 남자 기숙사, 그리고 시니어, 주니어 분리된 여자 기숙사, 그리고 12학년 자체 기숙사, 남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감독을 해주는 캠퍼스에 있는 시큐리티가 따로 있고, 또 기숙사 동마다 같이 지내시는 슈퍼바이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코엔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대학교 스타일처럼 그런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건설된 여기는 주니어 여학생 기숙사이고, 또 보건소로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클럽 활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아카데믹뿐만 아니라 예체능 쪽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실제로 아트 스쿨로 지나가는 학생들도 꽤 있어서 그런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걸 학교에서 다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키 아레나가 있기 때문에 하키팀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한국 학생들 중에 하키를 좀 더 본인이 나중에 진로를 생각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와서 또 캐나다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스포츠를 취미로 가져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하키를 했던 친구들은 와서 뭐 발시디라든지 아니면 구전팀이라든지 이런 데 속해서 다른 학교들과 1년에 여러 차례 그런 경기 시합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축구나 럭비 그리고 농구 이런 다양한 또 스포츠 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스포츠로 근처에 있는 골프장이 있어서 저도 이번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좋았고, 또 학교 안에 테니스장이라든지 트랙 그리고 수영 그런 것도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키를 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헬스장 시설도 있고 농구장도 2개 있습니다. 학교 대표팀을 여기서는 발시티라고 하고, 이런 대표팀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학에 가서, 그리고 심지어는 뭐 NFL 이런 데서 스카웃된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는 국가 대표팀으로 뛰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기장이 또 지역 사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어진 만큼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사용되고 있고 또 이런 시합 때마다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 가족분들이 와서 또 같이 관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학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온라인에서 아이디로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만드신 뒤에 입학 허가서를 받기까지 약 한 달 정도 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학교 성적 증명서 트랜스크립트랑 프로그레스 리포트 평균 B 또는 80 이상이면은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퀘벡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유학 비자 외에 주에서 발급하는 CAQ라는 비자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출생신고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드립니다. 물론 이제 CAQ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대신 받아들일 수 있고 비자 같은 경우는 여기 브럼튼 설팅에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 2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 추천서 1장과 학교와 가족 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State of Interest라고 해서 다필로 A4 용지 1~2장 분량을 편하게 본인이 자기소개 겸 저희 학교에 오고 싶은 이유, 커뮤니티에 공헌할 수 있는 점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학처 디렉터가 영어로 인터뷰를 볼 때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해서 인터뷰를 보고 있어요. 그 밖에 영어 공인 성적을 요구하는데 주니어랑 시니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IELTS, 토플 그리고 듀오링고 시험 점수들을 토대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서류들이 다 업로딩이 되면은 거의 뭐 한 1~2주 내에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스카이프나 줌 등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인터뷰까지 다 마친 후 저희가 합격 여부를 알려드리고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보이스가 발급되고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말씀드린 CAQ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에서 도와주실 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병원에 가서 받아야 하는 진단부터 해서 캐나다 대사관을 거쳐서 그렇게 진행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준비해서 넉넉히 이거는 한 3~4달을 잡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여름 캠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학교 캠퍼스에서 그대로 진행되는데 기간은 6월 말부터 7월 이렇게 해서 4주짜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 11에서 17세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업, 야외 활동, 근처에 있는 관광지들을 견학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하이스쿨 학생들이 여름방학에는 다 귀국을 하기 때문에 기숙사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여름 캠프 학생들이 남녀, 주니어, 시니어 이렇게 분리돼서 생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클래스당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캠프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영어뿐만 아니라 프렌치나 스페니쉬를 또 배우고 싶을 경우에는 제2 외국어를 들을 수 있는 클래스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오전에는 수업이고 오후에는 액티비티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 트립이나 캠핑, 견학, 액티비티가 더 추가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먹을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일주일간 참여를 해봐서 그런 식사를 같이 해보니까 샐러드 바라든지 매 식사 되게 신선하고 그런 야채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고 메뉴도 다양하기 때문에 딱히 학생들이 싫어할 만한 메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주에는 좀 더 학생들이 집에서 떨어져서 캠프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핸드폰을 일주일간은 걷어가고 그 이후에 다시 돌려드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소통을 하시고 싶으셔도 첫 주에는 참아주시고 그리고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메일이나 전화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보건소 널스가 캠프 때도 상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급한 일이 있을 경우 저희가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까지 직항 노선이 한국에서 없기 때문에 보통은 밴쿠버나 토론토를 경유해서 또는 이제 일본을 경유해서 몬트리올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여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부모님께서 이제 뭐 같이 오실 수 있다면 저희가 근처 숙소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너무 저학년보다는 그래도 마이너 서비스가 필요 없는 학년부터 오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는 있어요. 캠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한 달간 운영되기 때문에 한 3월, 4월 그때부터 이번 캠프는 한 120명 정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4명 있었어요. 네.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직접 와주신 학부모님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학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캐나다랑
미국 대학 2개를 다 준비할 수 있고 로컬 학생이 국제 학생보다 많으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키라든지 이런 캐나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오늘 내일 제가 여기 제주도에 있을 동안 학원 쪽으로 문의를 주셔서 또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